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제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살아오면서 아마 제가 직접 집도한 환자만 2,000명은 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만, 제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만 18년간 전문 의사로서 일을 하고 또 4년간 수련 생활을 하고 그렇게 총 22년간 신경외과 의사로서 살아왔는데요. 그 뒤에도 물론 제가 국회의원하면서도 몇 년간은 수술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다 따지면 아마 23, 4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수술을 하면서도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단 한 번도 환자 가족으로부터 제가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아주 쌍소리를 듣거나 또는 고발을 당하거나 그러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그것을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최근에 지난 2월 이후에 의정 대란 이후에 해자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진료 후에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 사망을 포함해서 생겼을 때의 형사처벌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벌써 한 2, 3주 전인가요, MBC 텔레비전의 100분 토론인가에 경실련에,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모 위원장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명색이 경실련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수준의 생각밖에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참 심각하구나. 제가 이제 속으로 시청을 하면서 당신이라면 또는 당신의 자식이라면 당신 의사거나 자식 의사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그러면 과연 제가 했던 신경외과나 외과 의사 무슨 과라도 그걸 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도 의사생활을 했습니다만,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제가 볼 때는 그 환자의 의료사고가 고의성이 있느냐는 거죠. 의사는 선의를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형사처벌한다고 그러면 그 경실련 위원장이야 누구건 그 외과 의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수술하거나 시술하는 것은 그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악의를 가지고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그러한 의료사고를 만드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고의성이 있으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환자에게 개인적인 어떤 악감정으로 이걸 죽여야 되겠다 했으면 그건 살인자죠. 그건 고의성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선의로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 사람을 제가 공영방송을 보면서 방송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에 이제 외과를 할 사람이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 신경외과 영역에서는요, 뇌수술 경우에 대부분은 수술하지 않으면 다 사망하는 겁니다. 그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은 실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실수가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 환자는 다 죽는 겁니다.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수많은 수련을 하고 선배나 은사님으로부터 배우고 실험실에서 수개월, 수년간
연마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앞으로 외과 의사는 없을 것이고 외과 질환이 생기면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국민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사 이제 대부분 이제 민사죠.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마다 민사 소송으로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고발당하는 수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많아지고 난 뒤부터 그 고발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저는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도되는 걸 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수십 배, 100배 이상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뭐 민사 소송은 뭐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봉생병원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환자가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민사로 고발부터 하고 보는 이런 잘못된 세태가 지금 번지고 있는 거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당한 그 의사는 이제 의사로서의 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국민들에게도 큰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1964년도까지는 1인당 GDP가 100불이었습니다. 1977년에 와서 1인당 GDP가 1000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 이제 일본을 능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의 그 신체의 가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1964년에 비하면 거의 300배 이상으로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할 때에 그 보상 금액이 GDP가 3만 불대에 맞게끔 판결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뭐 필요하면 대법원까지 이제 다투기도 하겠지만 그 결론이 나서 사법부에서 얼마를 보상을 하라, 배상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제가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 뭐가 문제냐면 1977년에 의료보험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 수가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죠. 형식은 갖추어서 병원계나 의료계 책임자와 그 의료비 뭐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지난 제 기억되는 3, 40년 동안에 1년에 평균 1.5%밖에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 수가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뿐만 아니고 원가, 뭐 보통 원가에 뭐 70% 되는 게 아닌데 저는 뭐 그런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그 수가를 가지고 병원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박리담회식으로. 서울의 빅5 병원들이 그렇게 했듯이 전국의 환자를 끌어모아서 아주 뭐 소위 말하면 도떼기 시장같이 바글바글하게 그 수많은 환자를 봐서 거기다가 이제 뭐 종합검진, 대학병원이 종합검진 한다는 것부터도 제가 볼 때는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아주 호화로운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그로서 인한 수익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 겨우 수익을 내는 그러한 잘못된 의료보험 수가. 그것이 이제 오래되다가 보니까 이번에 의정대란에서 그것이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분명히 이것은 바로잡아져야 되고 질 것으로 제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잡아져서 의료 수가가 재조정되고 그리고 이 근보 재정을 정부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원래 약속한 20%를 지원하고 그 외에 근보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많은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재정을 건전화하고 수가를 올려주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 의료 정도가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 의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 병원이 결국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금융부채로 연년에 가는 병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의료비 통제를 정부가 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배상 판결의 최소한 70% 이상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도 늘 제가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를 병원이나 그 의사가 책임을 지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 생명보험이나 보험을 들어서 여기서 커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는 금전적으로나 또는 형사처벌이나 이런 데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실력과 그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그 질병을 치료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같이 형사처벌을 한다, 또는 무슨 뭐 구속을 시킨다, 또는 뭐 배상금이 10억, 20억, 뭐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수술을 해서 생기는 이익이 거의 없는데 그 수술로 인해서 생긴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수십억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지금 세태가 세상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의 GDP가 높아지니까 국민들의 그 가치가 그만큼 이제는 높아진 것입니다. 대신에 정부가 가격을, 의료 수가를 통제하는 한 그것을 70% 이상 책임지라.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의료 수가를 이제는 정부가 통제하지 마라. 각 병원이 알아서 수가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만들어라. 과거와 같이. 근데 그건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에서도 아주 탐을 내고, 저도 적극 동참했고, 그게 병원의 문턱을 아주 낮추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진료를 받고 자기 건강을 치료받는 데는, 건강을 위해서 치료받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주장해 왔고, 그래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동조해 왔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 두 가지,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하고 재조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은 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사에서는 그 보상금의 최소한 70%는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의료보험 수가를 이제는 완전히 일반 수가로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은 의사나 병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병원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병원의 1차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면에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은 그 병원의 존재 가치라는 게 결국은 가치 경영을 통해서 국민을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차츰 갈수록 이제 예방 쪽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그 빈도수를 낮추는 그런 일들도 우리 의료계가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 근보 재정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제 정부가 이 점을 꼭 알고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의정 대란을 보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의료 생태계 붕괴를 수년 전부터 걱정해 왔고, 제가 언론에다 많은 기고도 하고 또 의정 활동하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막무가내로 마이동풍식으로 그렇게 가다가 이번에 이런 이제 대란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나 지금 전공이나 의과 학생들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더더구나 이번에 정부가 또 하나 잘못한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후에 뭐 행정명령이 어떻다 뭐 어떻다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시행령을 가지고 또 법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억압하는 그 젊은 전공의사들을 겁박하는 그러한 양태를 보임으로써 우리 의사들이 상당한 그 심적인 타격을 받았고,
정부가 우리를 정말 존중해주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대학병원 교수나 저 같은 사람마저도 과연 평생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온 이것이 이게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명감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이번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도 지냈고, 제가 의사로서 또 병원도 경영했던 사람으로서 또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2차 종합병원이, 특히 지방 2차 종합병원을 살리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시라, 정부가. 그리고 개업도 좀 억제하는, 개업을 조장하는 정책을 더 이상 펼치지 마라. 우리 의료인들도 자성해야 될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세태가 아무리 물질 중심주의 사회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료인들은 그 수입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러한 잘못된 그 행위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병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병원이나 우리 의사는 직업 윤리나 또 도덕이나 또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의 이유에 걸맞게 경영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훌륭한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저는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